핵무기 위협이 심각해지면 실제 핵폭발 상황을 전제로 한 대피나 민방위 계획을 고민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누구도 이런 상황을 상상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막대한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는 이 주제를 의도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한국은 특히 핵 대피 준비에 매우 소홀해 왔습니다. 먼저 핵폭발이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핵폭발의 파괴 효과는 핵무기의 위력, 폭발 고도,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충격파가 전체 에너지의 약 절반, 강렬한 열 복사가 약 3분의 1, 방사능 낙진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고고도에서 폭발할 경우에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 즉 EMP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핵무기는 지상 약 800m 상공에서 폭발할 때 폭풍과 열 효과가 가장 강합니다. 반대로 폭발 고도가 낮아질수록 더 많은 흙과 잔해가 공중으로 퍼져나가면서 방사능 낙진이 크게 늘어납니다. 급성 방사선은 약 2주가 지나면 급격히 줄어들지만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장기적 피해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는 당연히 폭발 원점에 가까울수록 심각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듭니다. 핵무기가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사례는 단 2번뿐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입니다. 히로시마에서는 약 600m 상공에서 16킬로톤급 우라늄 폭탄이, 나가사키에서는 약 500m 상공에서 21킬로톤급 플루토늄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그 결과 히로시마에서는 약 33만 명 중 14만 명, 나가사키에서는 약 27만 명 중 7만 4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풍과 열은 순식간에 도달합니다. 폭심지에 있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은 즉각 사망합니다. 하지만 무기의 위력과 건물 구조에 따라 20킬로톤급 폭발이라도 1, 2km 이상 떨어지면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폭발이 지나면 가장 큰 위협은 방사능 낙진입니다. 낙진은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대피할 때는 폭발 위치뿐만 아니라 바람 방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용한 기준이 바로 7-10 규칙입니다. 시간이 7배 늘어날 때마다 방사선량은 약 10분의 1로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후에는 약 10%, 약 2일, 즉 49시간이 지나면 약 1%, 약 2주가 지나면 약 0.1%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제한적인 외부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차폐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료가 밀도가 높을수록 보호 효과가 큽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철 약 13cm, 콘크리트 약 30cm, 벽돌 약 40cm, 다져진 흙은 60에서 90cm 정도입니다. 방사능 노출을 피하려면 초기 낙진 기간 동안 절대 외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즉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고 이동 여부는 공식 안내를 들은 뒤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최소 2주 동안 버틸 수 있는 물과 식량, 침구와 위생용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물은 생존에 결정적입니다. 며칠만 마시지 못해도 치명적이며 낙진에 오염된 물은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깨끗한 물을 미리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의외로 대형 아파트나 사무실 건물의 지하층은 두꺼운 벽과 주변 구조물 덕분에 꽤 훌륭한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폭발 직후 무작정 도망치는 것보다 실내에 머물며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초기 낙진 단계에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핵 대피에 관한 요령들은 냉전 시대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모두 핵 민방위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군사시설과 정보시설의 상당수를 지하에 건설했고 민간인을 위해서는
최소 2주 동안 수용 가능한 대피소를 구축하고 정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련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방부 산하에 민방위 부대를 두고 민방위 담당 국방차관까지 임명했습니다. 미국의 핵보복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자신들의 핵 공격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준비 수준은 매우 미흡합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억제와 대비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에 더 집중해왔고 핵전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왔습니다. 또 핵 대피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그 결과 핵 대피를 책임지는 부서는 명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도 모호하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대피 요령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재래식 공습 대비 대피소가 형식적으로는 많이 지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핵낙진을 견딜 기능을 거의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이나 하와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준비 수준은 훨씬 낮습니다. 진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정례적인 공습 대피 훈련조차 중단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만약 북한이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피해 규모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